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나 홀로 건축을 위한 필수 기초 지식, 일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꼬마 건물, 꼬마 빌딩 관심 많으시죠? 요즘에 그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왔고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죠. 서울에 작게라도 내 건물 하나 갖고 있어서 여기서 나온 임대 수입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 모든 분들의 꿈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요, 일반적인 분들이 다 어떻게 하죠? 네, 다 지어진 것을 삽니다. 다 지어진 걸 사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직접 이걸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지어진 거 사는 건 소매 가격이지만 내가 직접 지으면 이건 공장도 가격이죠.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만큼 내가 지을 때 조금 머리는 아프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 보상으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지어진 걸 20억에 산다면 내가 직접 지으면 15억, 16억, 17억에도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으로 제가 건축에 관련되어 또 건축법에 관련된 이론, 실무, 또 현장에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꾸준히 공유를 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무에 가깝게 다양한 상황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이 어떻게 적용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꼬마 건물 건축하면 일반인들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평당 2천만 원짜리 땅을 40평이면 그 땅값만 해도 8억이죠. 뭐 건축비 한 6억 하면 한 14억에서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니 일반인들은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요. 생각 자체도 안 하시죠. 그런데 지금도요, 뭐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있지만 이런 신축할 때 아직도 대출이 잘 나옵니다. 한 7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땅이 10억이면 대출이 70% 나오면 내 돈 3억만 있어도 지을 수가 있죠. 건축비 같은 경우는 건축비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부족한 돈은 시공사에 기성 자금을 한 20% 내지 30% 후불 조건으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억짜리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내 돈 한 6억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난 6억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 주변에 보면 하고는 싶은데 본인의 돈이 한 2, 3억 밖에 없으면 본인들 지인들하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다 보니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끼리 한 2번, 3번 하게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마련이 돼요. 그때부터는 또 각자 하는 거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다고 나 홀로 신축, 나 홀로 소형 건축, 꼬마 건물을 만드는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론적인 지식을 배워두시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그 기초 지식인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나 홀로 건축을 위한 필수 기초 지식,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제가 이 전에 올렸던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나신 후에 이걸 보셔야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요 밑에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먼저 보시고 오신 다음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집을 보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택가에 보면 이런 집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북쪽으로, 내 쪽에서는 북쪽이지만 이쪽에서는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남쪽에서는. 그게 이제 일조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보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때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축할 것. 되게 말이 어렵죠?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 있어요. 땅은 모든 게 다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런데 일조권 사선 제한은 주거지역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단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준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정북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떼야 돼요. 자, 일정 거리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빌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보통 한 개 층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네, 가장 뭐 적게 하면 2.7m로도 짓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개층의 높이가 3m 전후합니다. 3층이면 9m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9m 이하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뛰면 돼요. 그러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개층의 높이가 한 3m로 보면 세 개 치면 이제 9m잖아요. 그러니까 1.5m만 뛰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9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건물의 높이만큼 각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다시 이해가 안 되죠? 이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내 집이고 이게 이 집 땅이에요. 자, 이게 이제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북쪽이죠. 그럼 북쪽으로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뛰면 9m까지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층이 3m짜리라고 하면 총 9m죠. 그래서 9m까지는 이렇게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층을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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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니까 12m가 되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내 높이의 2분의 1만큼 뛰어야 돼요. 2분의 1은 뭐죠? 12m의 2분의 1이면 6m죠.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6m를 찌어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6m를 이격한 요만큼만 지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꺾이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한 개층을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3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총 이제 15m죠. 그러면 높이의 2분의 1만큼 북쪽 방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15m의 2분의 1이면 7.5m죠. 그럼 이쪽에서 7.5m를 뛰어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인접 대지가 있으면 이렇게 1.5m를 뛰어서 또 높이 2분의 1만큼 뛴 것만큼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집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게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동네에 보면, 자, 이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근데 이 집 보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1층, 2층, 3층은 똑바로 올라갔죠. 그런데 4층은 확 꺾이고 5층도 꺾여서 올라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주택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조권 사선 제한이에요.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으면 이게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게 이제 꺾여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에서 저런 거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사업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덜 받는 그런 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이제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한 실무 지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용 땅을, 또 내가 조그만 건물을 지을 땅을 찾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이제 보시는 4가지 사례를 보시면 대략 이제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북쪽에 도로를 낀 땅. 이건 제가 저번 편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이게 이제 내 대지 경계선이죠. 근데 여기 상대방 땅에 있을 때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이제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이 좋다. 그게 왜냐하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내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이제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이제 그때 제가 6m 예를 들었는데 중심선으로부터 여기 보신 것처럼 6m, 7.5m를 뛰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뛰었는데 도로 중심선부터 또는 도로 끝선부터 떼죠. 도로 중심선은 공동주택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다중다가구, 그리고 근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도로의 끝선부터 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의 이제 중심선인데 다세대 주택이니까요. 보신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여기 이제 조금 들어갔죠. 여긴 6m나 들어가는데 여기는 3m밖에 안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2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2세대 차이면 한 세대에 3억이면 2세대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6억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신 것처럼 북쪽으로 두 면을 접한 땅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쪽이 정북 방향인데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면하고 요 면이 북쪽을 접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북쪽으로 이제 두 면을 접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어떻게 적용을 받을까요? 네,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정북 방향으로 1.5m만 뛰면 9m까지는 똑바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m만 뛰면 9m,
즉 대략 한 3계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을 접한 요 면에서 수직으로 1.5m를 내립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 면을 다 이으면 요게 1.5m를 띄은 거리죠. 그래서 요 선 안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요게 이제 1층, 2층, 3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북방향에서 강면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이어진 선, 요 선 안에서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한 면을 접할 때는 북쪽으로 한 면만 이렇게 후퇴를 하면 되는데, 두 면이 접할 때는 양쪽이 다 이렇게 이제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m는 이렇고 이제 4층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4층 올리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4층 올리게 되면 12m니까 12m에서 절반인 6m만큼 이렇게 띄어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m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4층 올리려고 하면 6m를 이격시켜야 돼요. 각 면에서, 그죠? 그래서 요 6m를 후퇴한 선, 요 선이 만나는 요 점, 요 면이 실제로 이제 4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두 면을 같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다 보니 한 면만 받아도 팍팍 주는데, 두 면을 같이 받다 보니 굉장히 내가 지을 수 있는 그 면적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면이 접한 땅은 이제 불리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북쪽으로 가로가 좁은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선호하는 땅은 이제 정방향 토지죠. 네모 반듯한 땅. 네, 그런 땅 좋습니다. 그런데 일조권 사선 제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정방향 토지 좋지만, 도로가 없다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로가 좁은 땅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는 1.5m만 뛰면 9m까지는 똑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25m고 이제 10m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1층, 2층, 3층까지 지을 때까지는 북쪽으로 1.5m를 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란 면적이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제 면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층을 올려야 돼요. 4층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12m죠. 그러면 북쪽으로 12m의 절반인 6m만큼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6m를 이격시키면 4층은 이 녹색 부분이 4층 면적이 되는 거예요. 많이 줄죠? 자, 그 다음에 5층을 올려야 되죠. 그러면 5층까지 올리게 되면 3m씩 5층이면 15m죠. 그러면 15m인 절반인 7.5m를 북쪽으로 띄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7.5m를 띄게 되면 이 공간, 이 분홍색 공간, 주황색이네요. 주황색 공간이 5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긴 땅은 아래로 충분히 길기 때문에 일조권 사선 제한을 조금 이제 덜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북쪽으로 세로가 좁은 땅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경우죠? 이런 땅입니다. 자, 위에가 북쪽인데 여기 이제 10m고 이제 25m예요. 이런 땅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이런 경우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네,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찾을 때, 신축할 땅을 찾을 때 이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10m, 25m를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자, 일단 북쪽으로 1.5m까지 띄면 9m까지는 똑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1.5m를 띄고 요 면적이 1층, 2층, 3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괜찮은데 요 다음이 문제죠. 자, 4층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죠? 한 층의 높이가 3m라고 가정하면 4층이면 12m니까 12m의 절반인 6m만큼 북쪽으로 해서 이격을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서 6.5m를 후퇴하면 요 면적이 4층이 되는 거죠. 요 면적이 이제 4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밑에 1m 대지 안의 경지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을 때 상대방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경계선부터 1m를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제 띄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6m 후퇴하고 요 경계선부터 1m 후퇴하게 되면 내가 4층에서 지을 수 있는 이 가로폭은, 세로폭은 3m밖에 안 돼요. 그럼 3m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4층부터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가로가 긴 땅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좋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층은 어떻게 될까요? 자, 5층은 15m가 되죠. 왜냐하면 3m씩 5개 층이면 15m. 자, 거기에 북쪽으로
15m의 2분의 1만큼 띄어야 되니까 7.5m를 후퇴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경계선부터 7.5m를 후퇴한 다음에 내가 5층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은 1.5m밖에 안 되죠. 이건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로가 넓게 접해 있는 땅은 일조권 사선 제한을 넓게 받잖아요. 그래서 넓게 받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면적이 좁아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 사업성이 없습니다. 물론 땅을 굉장히 싸게 사면 모를까? 제값 주고 사서는 이렇게 4층 공간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북쪽으로 이 세로가 긴 땅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에서 좀 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또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온 이제 땅들 있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도로를 낀 땅, 도로를 끼지 않은 땅, 두 면이 북쪽을 접하고 있는 땅, 세로가 좁은 땅, 가로가 좁은 땅,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땅을 구해서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건 말고요. 일조권 사선 제한만 가지고 내 건물이 올라갈수록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목인 나홀로 건축을 위한 필수 기초 지식 중에 일조권 사선 제한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전에 도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나홀로 건축을 위한 필수 기초 지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히신다고 하면 이제는 땅을 딱 보면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자, 이런 이론적 지식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현장 나와서 물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이 다 지어진 거를 사는 방법도 좋지만 그건 이제 제값 주고 사는 거죠. 소매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직접 지면 공장도 가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능력을 키운다고 하면 내가 좋은 땅을 발굴해서 내가 직접 지어서 이 공장도 가격을 소매가로 팔게 되면 그만큼의 차익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수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좀만 노력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2, 3년에 하나씩 천천히 해간다고 해도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나홀로 건축이 여러분들이 가능하도록 꾸준하게 기초 지식, 또 실무 지식, 응용 지식들을 공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